사람들은 말합니다. 회장님, 마음 편하려면 화해하셔야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수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며 배운 건 하나였습니다. 진짜 평화는 화해가 아니라 거리에서 온다. 처음엔 나도 믿었어요. 용서하면 다 괜찮아질 거다. 마주 앉아 손을 잡고 웃으면 그 모든 상처도 사라질 거다.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요? 어느 날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 몇 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땐 제가 어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고통이 꿈틀거렸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를 미워하지 않네. 다만 다시 함께할 순 없네. 나는 자네를 용서했지만 다시는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겠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웃으며 포옹하지 않아도, 그의 손을 다시 잡지 않아도 제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용서는 내 마음 안에 심어진 독을 뽑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화해는 그 사람을 다시 내 삶에 초대하는 일이라는 것을. 둘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화해를 미덕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억지 화해는 종종 또 다른 상처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건 분노도 복수도 아닌 거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나는 나를 회복합니다. 용서했지만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게 제가 배운 성숙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화해하셔야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실수하고 또 그 실수를 용서받으며 살아가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마주했을 때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왜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신뢰는 다시는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해서 그와 다시 웃으며 일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놓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그가 웃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일 때, 그가 손을 내밀 때조차 제 안엔 작고 날카로운 불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또다시 등을 돌리면 어쩌지? 이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감시였고 경계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내 평화를 위한 선택이고 화해는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다. 두 선택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용서를 택했지만 화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되 다시는 그 사람 옆에 서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자기 보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 선택을 두고 냉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이 아니라 성숙한 거리두기라는 것을. 어느 날 나와 20년을 함께 온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함께 일했고 위기 때마다 등 뒤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회사 돈 일부를 유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를 불러 마주 앉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제 안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단 배신감, 실망보단 허탈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반응했습니다. 정말로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시 함께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를 품는 순간 조직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배신해도 오래 함께한 사람이면 괜찮다. 이건 조직을 무너뜨리는 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용서했고 행동으로는 분리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과 그 사람과 다시 함께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원칙만 남겼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도 제 자신을 지키는 것도 결국은 이런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으로.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노력하면, 용서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으며 알게 됐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오래된 파트너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과거에 한 차례 나를 배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땐 상황이 복잡했고 저도 미련이 남았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조건도 만족스러웠고 상대는 변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와 회의할 때, 서명을 앞두고 눈빛을 마주할 때 제 안에 불편함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불씨는 말없이 찾아오지만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이후 또다시 사소한 거짓말을 했고 결국 협력은 깨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신뢰 위의 관계를 다시 쌓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걸.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구조였습니다.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진 사람과는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그게 차가운 판단 같아 보여도 결국 그 선택이 저를 그리고 조직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정의 문제로만 여깁니다. 누가 나에게 나쁜 말을 했다, 무례했다, 배신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고 말하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경영을 하며 수많은 상처를 받아온 제 경험은 말합니다. 진짜 상처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라는 구조가 무너진 데서 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새워 전략을 짜고 위기를 함께 이겨낸 동료가 어느 날 경쟁사로 이직했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간다는 소문은 이미 돌고 있었지만 막상 그의 입으로 들었을 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를 배신해서 아팠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를 아프게 했던 건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틀렸구나, 그 사람을 잘못 봤구나 였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처를 감정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서운하다, 화난다를 넘어서 지금 이 관계의 뼈대가 무너졌는지를 살펴보려 노력합니다. 감정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무너진 구조는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무엇을 짓는다는 건 무모함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상처를 묻지 않기로, 대신 구조를 살피기로. 그때부터 고통은 줄었고 판단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시간을 줄수록 고통은 흐려지는 게 아니라 본질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참고 이해하고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저는 점점 더 지치기만 했을까요?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제 주변엔 함께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해만 했고 정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저는 그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은 영원하지 않다. 어떤 관계는 끝나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자리를 잡는다. 끝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괜히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오래된 인연을 끊는 건 너무 차가운 결정이 아닐까? 그런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이끌면서 가장 크게 배운 건 끝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시작을 바로 할 수 있다는 진리였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느라 진짜 소중한 관계에 제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순간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는 결단합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라면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그게 나이를 먹으며 제가 배운 가장 큰 지혜였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다시 가까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놀랍게도 대부분은 불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말하더군요. 그래도 인연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은 직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참 정직합니다.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말투가 조심스러워지는 그 순간 몸이 말하는 겁니다. 여긴 위험하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사회적 시선, 오래된 인연,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진짜 평화는 불안함을 꾹 참고 지키는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냈을 때 찾아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계속 불편하고 그
그 사람의 말과 표정이 당신 안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이유 있는 감정입니다. 경험이, 기억이, 본능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과거엔 그 신호를 무시한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거야. 한 번쯤은 이해해야지. 그리고 그 결과는 늘 같은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상처받고 다시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그 불안을 느껴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당신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아버지 밑에서 배웠습니다. 부친 이병철 회장님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기회를 한 번쯤은 더 줘야지.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수에는 관용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배신입니다. 실수와 배신은 다릅니다. 실수는 미안함에서 나오지만 배신은 의도에서 나옵니다. 저는 어느 날 20년 넘게 함께해온 중혁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충직했고 저의 결정을 누구보다 먼저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를 대표해 앉아있는 제 입장에선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말렸습니다. 회장님 너무 오랜 인연입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시죠. 하지만 저는 결국 그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순간 조직 전체에 배신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간다는 것. 조직은 메시지로 움직입니다. 리더의 말보다 리더의 행동에서 기준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말로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게 리더의 책임이었습니다. 정이 아닌 구조를 지키는 것, 감정이 아닌 기준을 세우는 것. 리더십은 누군가를 붙잡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데서 나온다는 걸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깊이 실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꼭 화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화해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마치 마무리의 조건처럼 여깁니다. 상대와 다시 손을 잡고 과거를 털어내고 예전처럼 웃어야 비로소 상처가 치유된다고 믿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화해는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내 안에 심어진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건 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한 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복수도 설득도 이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안에 쌓인 독을 뱉어내기로 합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당신 곁에 서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한번 실천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후회하고 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자유입니다. 내 마음의 족쇄는 내가 스스로 끄는 것이니까요. 이 깨달음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화해는 상대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나 혼자의 선언으로도 충분히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 선언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회복의 방식이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요? 많은 이들이 두 극단으로 향합니다. 하나는 복수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한 회피입니다. 연락을 끊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죠. 저도 둘 다 경험해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나를 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회피는 여전히 그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둡니다. 그래서 저는 제3의 길을 택했습니다. 성숙한 무관심. 그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이름에 반응하지 않고 그의 행동에 상처받지 않으며 그를 내 삶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 이 방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거리두기. 물리적, 감정적 거리를 확보합니다. 업무적으로는 필요한 소통만 유지하고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둘째, 무반응.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훈련합니다. 처음엔 쉽지 않지만 점점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존재는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자기정비. 그 사람에게 쓰던 에너지를 내 삶에 씁니다. 몸을 돌보고 책을 읽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떠올라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가 진짜 자유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 관계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무관심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복수입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택한 길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하기 위해 택한 길입니다. 그 길 끝에 비로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묻습니다. 회장님, 관계를 다시 맺지 않을 거라면 왜 굳이 용서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한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다면 관계도 회복해야지. 같은 자리에 앉아 웃고 과거를 잊어야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고통을 반복했습니다. 다시 믿었다가 다시 실망했고 다시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분노를 품고 살아간다는 건 독을 마시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하지만 결국 죽는 건 나였습니다. 그때부터 용서의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용서는 독을 뱉어내는 행위였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들이지 않기 위해 내가 나 자신에게 내려주는 치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그 곁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리야말로 내가 건강해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관용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선이 진짜 관용이었습니다. 용서는 부드럽지만 결단은 단호해야 했습니다. 그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용서했지만 다시는 그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선언은 미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상대가 아닌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사람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 마음 한편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하지. 이번만은 다시 믿어보자. 그렇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계약을 맺고 다시 함께 일하고 다시 웃으며 회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음보다 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처음보다 더 큰 손실이 생겼고 처음보다 더 오래 회복이 걸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기회를 준 게 잘못이 아니라 그 기회가 바뀔 거라는 내 착각이 문제였다는 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뢰를 한번 저버린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늘 이번엔 다르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건 너그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관계를 끊는 게 두렵고 비난받는 게 무섭고 내가 너무 차갑게 보일까봐 주저했던 거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진짜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나도 나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 하나가 저를 많이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땐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 사람과 주고받았던 마지막 말, 그날의 표정, 그가 나를 떠날 때의 뒷모습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그럴수록 잠은 멀어지고 몸은 더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애쓰고 일에 몰두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진짜 잊히지는 않더군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구나.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났고 외면할수록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땐 그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스쳐가듯 넘겼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원망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나를 정비하고 내일에 집중하고 좋은 사람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 아무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지도 않았고 가슴이 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간 사람, 지나간 이야기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진짜 괜찮아졌구나. 진짜 치유는 그 사람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떠올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나는 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지. 그 믿음은 참 오래 갔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수십 년 함께한 동료, 심지어 상처를 준 사람들까지 저는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죠.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간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그래도 인연인데 버릴 수는 없지.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안엔 낯선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지친다, 버겁다, 불편하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연이 영원할 필요는 없다는 걸. 사람도 관계도 각자의 시기가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끝났다면 감사히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붙들고 있는 건 내가 성숙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혹시 후회하게 되진 않을까? 그런 걱정에 불편한 관계를 오래도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놀라울 만큼 많은 것들이 편안해졌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고 호흡이 가벼워졌으며 무엇보다 제 자신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건강한 선택이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다한 인연은 미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자세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예전처럼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내 평화는 그 누구에게도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사과하면 내가 편해질 거야. 관계를 회복해야 내 마음도 풀릴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고 또 가라앉는 삶,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화해를 바라지 않겠다. 그 대신 평화를 선택하겠다. 평화는 상대와 함께 웃는 장면이 아니라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사과를 기다리지 않고 더 이상 관계 회복을 갈망하지 않으며 그 사람 없이도 내 삶이 충분히 따뜻하고 고요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었고 과거를 또 안고도 앞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용서했지만 화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저에게 모순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단단한 선언입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 이 선언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거를 읽으며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불안하게 한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해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둘은 다릅니다. 화해는 둘이 함께 있는 것이고 평화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어느 쪽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미소 짓는다면 그게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